김용현이라는 인물이 네. 국가의 이 비극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이 사조직이 그 옛날 우리가 그 많은 코스트를 치러가면서 청결했다고 했던 하나회, 다시 또 미니 하나회인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회는 37기로 끝났거든요. 38기부터는 깨끗한 기수라 그랬었는데 그때 또 뭐 알자회란 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두 개 사조직이 괴멸이 됐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캐릭터는 그 사조직이 앞에서 말끔히 걷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서 평탄대로를 걸렸다고. 아니, 잡초 쫙 제거해 놓으니까 새로운 잡초가 와가지고 번식하기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현역 시절부터 뭐 초급 장교 시절부터 윗사람을 거의 신으로 떠받드는 일종의 권력의 판타지. 권력에 대한 숭배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인물이고 또 그러면서 이번 내란 사태 때는 2차, 3차 진급자들을 구제해서 요직에 앉히면서 충성심을 그러니까 코를 딱 깨기 위해서 진급을 미끼로 그렇죠. 충성 경쟁. 예. 그리고 또 내란의 실제 진행을 보면 우리나라 군사 지도자들, 뭐 총장이나 의장 같은 이런 군의 심리를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군사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사적 네트워크로 동원하는 이런 데 또 치중했다는 점에서 지휘 체계가 극심하게 문란해지는 또 이번에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적 네트워크의 배달.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 또 보스까지 그냥 군사 퍼레이드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니 두 해 그냥 이어서 그냥 군사 퍼레이드 직접 나가서 참여하고 그렇죠. 100억 원씩 써가면서. 예. 아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군사적인 어떤 퍼레이드 위용을 과시한다는 건 원래는 좋은 일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앉은 단상에 사관학교 생도들을 옆에 앉혔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거는 좀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 때 숨겨진 그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김용현의 계획에는 그 계엄 직후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의 지지 퍼레이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었대요. 마치 5.16처럼. 5.16 직후에 그때 서울대 학군단의 장교로 있던 전두환 대위가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육사생도 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박정희가 그때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거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고 미국이 싫어하고. 그런데 전두환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지지 선언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직후에 육사로 가가지고 교장을 만나고 그 생도대장을 만나고 해서 설득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광화문 앞에서 육사 생도들이 맞아요. 뭐 군사혁명 지지 퍼레이드라는 걸 해요. 이게 천군만마였거든요. 근데 이번 내란 사태도 실제로 어느 선에선가 검토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육사의 이번 어떤 계엄에 대한 지지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 이걸 갖다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언론에 검증이 안 된 얘기예요. 보직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을 육사 교장이 딱 앉혀가지고 자기 네트워크로 아마 그렇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전직 보직이 이제 김무사 참모장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육사 교장으로 바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한창 계엄에 대한 방첩사 내에 그 검토가 활발할 때 분명히 요직에 있었거든요. 참모장으로. 그리고 나서 육사 교장으로 이제 승진해서 갔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찜찜하죠. 그리고 정보나 권력기관에 있는 어떤 지기자가 무슨 야전이나 학교기관 이런 데하고 자유롭게 뭐 보직을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것도 군에 상당히 정치화되는 어떤 현상입니다. 보통 기무사령관, 방첩사령관 끝나는 자리거든. 거기 들어가면 직위진급만 하고 정상진급이 아니에요. 거기는 직위진급만 하는 데거든요. 임기제. 그래야 맞지. 네. 그렇게 하고 거기 자리는 끝나는 자리여야 되는데 여기서 합참 처장도 오고 육사 교장도 가고 다 해요. 참 그거 시급한 얘기죠. 정말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인사 운영이 뭐 어찌 되는 감을 못 잡을 정도로 흐트러났어요. 그렇죠. 우선 2023년부터 그 파격인데 그때 대장 보직자 7명을 전환물갈이하고 완전히 이제 기수 파괴에다가 뭐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참의장은 김명수 대장이죠. 해군 제독이죠. 그런데 3스타로 진급해서 해군 작전사령관을 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다시 대장으로 진급시켜가지고 대장의 2차 보직인 합참의장을 시켜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전 허수아비입니다. 뭐
해군 작전도 하다 말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합동 작전을 지휘합니까? 그것도 군소열 1위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자격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격을 엄청나게 그냥 자행해 놓으니까 모든 장교들이 어떤 그 우영과 또 어떤 그 정치적인 발탁 이런 데 민감해지는 거죠. 예. 룰이 깨져버리니까. 영도 안 쓰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해군 출신 합참장을 폄훼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앉아 있으니 이렇게 바라볼 때 바지 의장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 나오죠. 예. 오. 이런 게 바로 전문성을 기초로 한 인사가 아니라 어떤 그 물갈이, 충격주기,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충성심을 유도하는 이게 이제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넘어가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게 그 어간에 보여주었던 안보에 대한 인식. 네. 이거는 유신 시절에 그 고등학교 학도 호국단장 네. 이 정도 수준이었대요. 어느 기자가 평가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부사는 언어나 예. 인식하는 수준이 예. 고등학교 학도 호국단장 그 3학년 고등학생 예. 이 정도 수준이더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게 헌법적인 책무인데 이제 적을 항상 만만하게 보고 힘으로 쓸어버리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말하자면 어떤 하급 지휘관이 불타는 공명심으로 무모하게 어떤 부대를 지휘하는 딱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